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경쟁, 그 의도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전략의 변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은 외부의 위협 요인,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러한 미국의 대응이 또 그 외부의 위협 요인에 대응을 가져오고, 그 변화된 대응이 다시 미국의 전략으로 흡수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전략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2018년 미국의 국방 전략 보고서를 보게 되면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쟁을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핵태세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 전략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전략 3대 핵 전력을 현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의 기반이 되는 2017년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보게 되면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미국의 핵심 위협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훼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를 막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영향력 팽창을 시도하는 현상 변경 국가라고 중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인식 하에 미국은 군사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한 군사 전략의 변화는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능력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는 이러한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 어떠한 식으로 진화되었는가에 따라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의 내용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발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해군, 공군력 우위를 약화시키고, 그에 따라 중국 자국의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중국 동남부 해안선을 기준으로 200해리 이내 해역, 소위 제1도련선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거부 전략과, 두 번째, 200에서 600해리 이내의 제2도련선을 대상으로 하는 반접근 전략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역 거부는 작전 공간 내에서 배치 및 활동하는 상대방 군사력의 자유로운 작전 수행을 저지 교란하는 것이고, 반접근은 특정한 작전 공간에 대한 상대방 군사력의 진입을 원거리에서 예방 및 차단하는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강화, 중국으로부터의 강화는 미국이 군사력으로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리의 한계, 즉 전력 투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대상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미국은 2010년 국방태세 보고서부터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 전 영역에 걸쳐서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약화시키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데 힘을 맞추고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해 공군력의 현대화를 포함한 원거리 투사 능력의 강화, 두 번째, 선제 정밀 타격 능력의 강화, 세 번째,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강화 등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는 군사 전략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따른 미국의 전략으로서 공해전 개념이라는 것이 제시되었었는데, 이 공해전 개념이 한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QDR에서 미국은 공해전 개념의 발전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2012년 국방전력 지침에서는 공해전을 합동작전 접근 개념
으로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2014년 QDR에서도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작전 개념으로서 공회전 개념을 들고 나왔던 것이죠. 이 공회전 개념은 작전 지역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 영역에서 미국의 작전적 이점을 증대시키고 각 군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취약성을 감소시키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부터 채택되기 시작한 이러한 공회전 개념의 생명력은 길지 못했는데 이것은 공회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중국 본토에 중국의 주요 전략 자산들을 공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중국의 전략 자산, 특히 본토에 있는 자산들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의 핵무기 대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양 국가 간의 핵전쟁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회전에 있어서 공격 시점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국의 킬체인에 대한 공격, 공군기지, 해군기지, 미사일 발사, 방공 시스템, C4ISR 이러한 것들이 중국 본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격이 단순히 중국의 킬체인을 공격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중국 본토에 대한 미국의 공격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공회전 개념이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중국 본토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매우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 공회전 개념에 대한 비판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회전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개념으로 이제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국제 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 그러니까 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라는 새로운 개념을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전략 개념으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회전 개념이라는 것이 공군과 해군의 합동 작전에만 중점을 두고 육군, 특히 지상군의 역할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새로운 JMGC에서는 이러한 육해 공군의 합동 작전 개념이 모두 포함되었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회전 개념이 임계점 이상의 위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면, JMGC는 임계점 이하의 위협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대응 방안을 보충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저강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미국은 재래식 전력들을 사전에 지역 내에 분산 배치하는 것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회전 개념과 달리 해군, 공군력 외에 지상군의 작전 개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상군 개념을 중요시하는 것은 싱가포르, 호주, 태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에 지상군을 추가로 배치하고 다중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전략 개념 변화는 동맹국인 우리로서도 앞으로 군사 전략 변화에 고려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전략은 복수의 중소규모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 하나의 대규모 전쟁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들 미국의 안보 전략을 다시 한번 세심히 봐야 한다라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